자, 다시 가보자. 아까 정리했던 그 등식 하나로부터 출발을 할 건데 파스칼의 삼각형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면 삼각형이 거꾸로 된 모양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NCR만큼이 생겼더라. 이런 식이었거든. NC-1, CR-1.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선택했던 그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원픽은 센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R-1만큼만 더 필요한 거죠. 왜냐면 한 명은 이미 고정되어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경우 말고 내 원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N-1, C 그대로 R명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내 원픽이 떨어진 거야. 걔를 빼야 돼. 그런 경우는 얘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에는 가장 맨 처음에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요 둘의 합이 N, C, R 얘와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좀 약간 이런 역삼각형의 배열을 생각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29쪽에 있는 그림을 하나 고안을 한 거예요.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자,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다가는 1을 쓰고요. 그냥 이 파스칼 삼각형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줄부터는 뽑는 거예요. 한 명 중에 뽑고, 두 명 중에 뽑고, 세 명 중에 뽑고를 한 줄씩 차례대로 쭉 배열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써봅시다. 앞에는 한 명 중에 0명, 한 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줄로 가면 두 명 중에 하나도 뽑지 않을 때부터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명 중에 1명, 두 명 중에 2명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저걸 배열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세 개 숫자를 보세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숫자를 한번 봐봐. 1C0, 1C1 얘가 얘네 둘의 지금 상황과 같은 거죠. 이게 N-1C, R-1, N-1C, R 이러고 두 개를 보면 요 두 개를 더한 게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C1만큼이 된다는 거지. 되나요? 네. 그래서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 위에 나와 있는 역삼각형을 하나 본 거고요. 저런 규칙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면 몇 줄이고 이 밑에 있는 식들을 쭉 다 집어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줄만 더 써볼까요? 3C0, 3C1 이렇게 써두면 모든 위치에 있는 그 역삼각형 모양들이 다 저 위에 나와 있는 저 등식들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값이. 이렇게 해서 쭉 숫자들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쭉 쌓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숫자들로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얘네들 둘 다 1인 거지. 1, 1. 그다음 EC0은 1, EC1, 2, EC2는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들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역삼각형 모양의 세 수를 보면 두 수의 합이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줄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야. 자, 3C0도 1, 3C1은 3가지, 3C2도 3가지, 3C3은 1 이렇게 해도 두 수의 합이 아래 나와 있는 요 값과 같죠. 그러니까 저 위에다 정해놓은 저 역삼각형의 모양이 그래도 잘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밑에도 똑같아요. 1.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얼마인지를 값을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이 숫자들의 배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가 쓰진 않겠지만 4, 1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우리 뭐 이항 정리로 식을 정리할 때 앞에 있는 이항 개수가 NC0, NC1, NC2, NC3 이런 식으로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이항 개수들을 그냥 여기서 쭉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A 세제곱,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이라서 1, 3, 3, 1의 개수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 네 번째 줄을 말하는 거고 다섯 번째 줄 하나 더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A 4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전개해보지 않아도 4A 세제곱 B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줄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6A 제곱 B제곱 이런 식일 거다. 쭉 해보지 않아도 이 피라미드에 있는 수로부터 이항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 그려서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걸 활용하거나 그럴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 자, 그 흔히 패턴을 하나 그냥 소개를 할 겁니다. 3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수 하나만 그냥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피라미드 수를 좀 몇 줄을 더 채워서 써볼게요. 뒤에 히터 지금 더우니까 꺼놓을래? 좀 꺼도 괜찮지. 다시 갑시다. 조윤? 야,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이름이 박제되면 어떡하냐? 조금 일어나서 잠 깨보든지. 자, 한번 요 줄까지만 한번 써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그 31페이지에 있는 흔히 이름을 부르면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하나만 자, 살펴볼 텐데, 그냥 거기 색깔 칠해져 있는 그 모양대로예요. 그러니까 숫자들을 쭉 더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갈색계에 있는 숫자들을 쭉 더할 거예요. 쭉 더하면 이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숫자들을 쭉 더하면 다 더한 값은 한 칸 아래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위치, 여기에 있는 값과 같다.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이쪽 방향으로 쭉 대각선으로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 숫자들의 빨간색 숫자들의 총합은 한 칸 아래에 요 대각선 꼬부라진 요 부분,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수를 더하면 그 아래에 대각선 방향에 있는 파란색 수와 같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더해봅시다. 1, 3, 6, 10 이만큼을 더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6, 19, 20 되나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요 수의 요 값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대각선 방향이 꼬부라진, 그러니까 이게 하키스틱, 그 하키채 모양처럼 생겼다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1, 5, 15, 35 이렇게 한번 더해볼까? 그럼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안 썼지만 그럼 이 수의 총합이 얼마인지는 바로 여기서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얘를 써보면 있잖아요. 바로 아랫줄에는 1, 8, 28, 56, 70, 다시 56, 28, 8, 1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대각선 방향인 숫자들 한번 더해보자고요. 그러면 50, 55, 56.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방향, 두 가지 방향, 이 대각선의 총합은 꺾어진 방향, 대각선의 총합도 반대쪽으로 꺾어진 방향에 있는 숫자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맨 위에 설명했던 저 역삼각형 모양 있죠? 사실은 저걸로 설명은 가능해요. 자, 출발은 이거야. 이제 파란색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초록색 요 식의 합을 설명을 할게요. 출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맨 처음 것만,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연습할 거거든. 맨 처음 것만, 어차피 맨 앞에 출발하는 것들은 다 1이거든. 3C 0이나 4C 0이나 5C 0이나 다 처음에 0개 뽑는 경우의 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것만 그냥 예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요 숫자만 예로 그냥 바꾸세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렇게 두 개를 더한다는 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것 같은 거야, 그치? 네,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 얘와 같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 얘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 또 얘랑 같아. 결국 쭉 더한 게 얘라는 거지. 계속해서 누적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당연히 얘가 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수만, 맨 처음 것만 한 칸 아래로 내려주면 계속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합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얘만 한 칸 아래에 있는 걸로 그냥 내려주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3C 3이나 4C 4나 5C 5나 전부 다 하나 1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야. 맨 끝에 있는 건. 그래서 얘를 얘로 그냥 하나만 임의로 바꿔주면 이제 더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아래에 있는 요 값과 같다. 그럼 얘네 둘이 값이니까 또 이렇게 더하면 그 아래 거랑 같다. 다시 얘랑 이렇게 더하면 그 아래에 있는 수와 같다. 해서 이 지금 우리가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 이 규칙은 사실 출발을 그냥 한 칸 아래로 살짝 내려주는 그냥 요 과정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니? 하나 바로 연습을 해볼까요? 실제로 이런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31쪽 맨 아래로 내려와서 문제 2번 봐봐. 실제로 이런 조합들을 계산할 수 있대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긴 것도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일일이 하나하나 조합의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규칙을 보면 앞에 있는 n도 하나씩 커지고 뒤에 있는 r도 하나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n도 커지고 r도 커지는 이 경우가 이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면서 더하는 이런 꼴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 맨 앞에 붙어 있는 이 C0 있죠? 얘를 하나만 그냥 임의로 바꾸자는 거지. 뭘로? 이거 말고 한 칸 아래로 내렸으니까 이거 말고 뭘로? 3C0으로. 예,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그 값 딱 하나만 3C0으로 임의로 그냥 바꿔주자는 거야. 우리 요 피라미드 모양에서 봤듯이. 그럼 어때요? 앞에 있는 두 개가 이제 역삼각형 모양의 규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계산 해봤나요? 맨 처음만 이렇게 한 줄을 바꿔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n을 하나씩 늘려서. 한 칸이 내려온다는 건 n이 하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주면 얘네들은 원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개라서 4, C, 1 값과 같더라는 거야. 사실 이 뭐 역삼각형의 요 식을 뭐 머릿속에 기억을 하든지 뭐 원리를 이용하든지 해서 생각하면 얘가 사실이라는 거 알죠. 그럼 그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4C2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얘네도 역삼각형 관계 아랫줄의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 두 개도. 그럼 얘가 5C2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7C4와 7C5 요 두 개의 합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생략하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엔 요거 7C4하고 여기 맨 뒤에 있는 7C5하고 요 둘의 합이 된다. 따라서 결국 요 둘 마찬가지로 역삼각형 모양의 계산에 의해서 8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결국엔 요만큼이 되나요? 이거 된다는 거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조합을 하나로 줄여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경우도 어쨌든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어린이. 그렇죠? 자, 이 하키스틱 패턴까지 그냥 하나 소개를 했고 여기까지가 이항 정리입니다. 다 됐어요. 자, 그 뒤에 가보면 이제 그 연습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제로 일단 드릴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풀어오는 걸로 과제를 할 거고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수능 특강, 유제, 레벨원 똑같아. 그러니까 대단원 마무리가 하나가 더 들어간 겁니다. 좀 문제는 많은데 어차피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그냥 요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라는 그 단원에 맞는 문제들은 그냥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제는 일단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이번 시간에 했던 것만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중단원 마무리로 가서요. 일단 어디를 볼 거냐면 34페이지로 가볼래? 그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오늘 했던 얘기와 연관성이 있는 게 11, 뭐 12, 15
한 요 정도가 지금 요 이항 정리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11번. 1000보다 큰 얘네들이 있대요. NC0부터 NCN까지.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NC0에서부터 NCN까지의 모든 조합을 합을 다 계산을 하래. 이게 뭔지 이제 우리 안단 말이야. 그치? 요거. 아까 x 플러스 1의 n제곱의 식에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쵸? 얘는 결국 2의 n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예요. 얘는 2를 막 거듭제곱을 해서 1000하고 10,000 사이에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 찾는 거야. 그럼 그 핸드폰 게임도 있잖아요. 2048 그런 거 생각하면 2의 거듭제곱 외우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에 막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2의 10제곱은 알잖아. 딱 거기까지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좋죠. 2의 10제곱을 계산했더니 그게 1024더라. 결국엔 요거부터 출발한다는 건 금방 직관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세보시는 거예요. 11제곱하면 2048일 거고 한 번 더 2의 12제곱이 되면 4096이 될 거고 196, 4196 아니죠? 이게 맞지? 4096이 될 거고 2의 13제곱이 되면 8192가 될 거고 뭐 이건 실제로 2를 곱해서 계산해 보겠지. 해보니 2의 13제곱까지는 이렇고 2의 14제곱을 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만을 넘어갈 것 같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애는 결국에 우리 요 지수를 찾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결국 10에서 13까지의 수가 되는구나. 금방 찾을 수 있지. 요 조합의 원리 요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간단한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자, 내려가 볼까요? 12번은 지금 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 그렇죠? 네, 한번 이제 풀어본 친구들은 그 다음 걸 잘 적응하는데 처음에 약간 낯선 학생들은 x 플러스 1 n제곱을 활용한다는 건 느낌은 이제 잡을 수 있잖아. 그럼 분명 여기다 40을 쓰는 것까지는 잘 한다고요. 그러니까 x가 40이고 n이 15인 것 같아. 그럼 잘 찾았어요. 그러면 문제 자체의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나열해서 써보면 보여. 답이 보여.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식을 어쨌든 찬찬히 쭉 전개해서 일단 써보는 거야. 하고 나면 다 지워버려 이런 게 눈으로 보인다는 거지. 근데 일단 여기에서 딱 멈춰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어렵죠. 그래서 이거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요 식을 계속 똑같은 걸 써놨잖아. 저걸 나열해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고 나면 금방 여러분들 익숙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볼까? 선생님은 풀이는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은 10시 0에서부터 10시 10 곱하기 3의 10제곱까지 얘네들을 합친 걸 P의 Q제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한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 봐요. 네, 거꾸로 된 거지만 이거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앞에 문제 있었다고요. 분명 요 이항정리의 식을 전개했을 때 이와 같은 꼴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요거 NCN이랑 NC0을 그대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써놓은 거거든. 근데 얘하고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대칭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이 똑같다라는 거는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써놓고 나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숫자를 한번 바꿔봐. 그럼 되지. 자, 그럼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x의 값이 3이면 되겠구나라는 사실 일단 떠올릴 수 있다고요. 여기 3의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그만큼 필요한 거겠지. 따라서 3이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4의 10제곱이겠죠. n을 10이라고 할 거야. 이거 10제곱이니까. 하고 났더니 그렇게 나열하면 10시 0부터 맨 마지막 n이 10이니까 10시 10 곱하기 x 대신 3의 10제곱 뭐 이런 꼴이 잘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공식에서 x는 3, n은 10 그냥 쟤를 결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식이 완성이 된 거죠. 우리가 찾는 답은 4의 10제곱이에요. 14라고 하면 너무 슬픈 거고요. 다 왔는데 괄호 안에 p가 소수랍니다. 그러니까 4의 10제곱으로 멈추면 안 되겠지. 4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의 10제곱 대신 2의
20거듭 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P가 소수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22가 찾는 답이었겠죠. 사실 선생님들 지금 교과서에다가 해설지를 이렇게 막 써서 해놨거든? 거기다가 선생님 14라고 했다가 찍찍 거놓고 22라고 해놨어요. 그건 내가 실수한 거야, 그냥. 수학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밤에 해서 내가. 원래는 잘해. 자, 이런 식이야. 오늘 우리가 했던 것들은. 자, 내려가 봅시다. 13, 14는 그 중복조합에 대한 거고요. 15번으로 가보자. 아까 했던 거지. 나머지 구하는 문제. 41에 15제곱이래. 그럼 둘러보니까 이렇게 잘 썼어요. 아, 요거는 x가 40인 거야. 잘했어. n은 15인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전개해봐. 한 번만 써봐. 그러면 얘는 40 더하기 1의 n제곱이니까 41의 15제곱이 맞죠, 이제? 그럼 어떻게 나열이 되느냐? nc 0부터 쭉 가는 거지. 15c 0 곱하기 40의 15제곱?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너무 낯설면 위에 있는 이 공식대로 그냥 일단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 줄을 가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만 더 써볼까? 그럼 그 다음에 15c 1 곱하기 42, 이제는 14개. 뭐 이런 식이구나. 어쨌든 그리고 나서 쭉 가보니까 저 뒤에 가면 15c 14가 되고 여기는 40이 한 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5c 15 이렇게 상수항 하나만 딱 남겠지. 까지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지금 8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80은 뭐 사실 소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그림으로 생각해 보니까 40이 몇 개 있나 그 개수가 중요한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얘는 지금 40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쭉 전개되어 있는 이 식에서 가만히 살펴보니 끝에 2개 남고 요 앞에까지는 요 바로 앞이 15c 13이고 40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딱 봐도 40의 제곱은 나누어 떨어질 것 좀 보이잖아요. 뭐야, 얘가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그 앞에 40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나누어 떨어진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린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끝에 있는 찌꺼기만 관심이 있다가 된 거예요. 어쨌든 나머지는 여기서 생긴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것,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 요거 자체가 나머지가 아니라 다시 얘네를 80으로 나눈 게 나머지다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가 80보다 커지면 슬픈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하면 되죠. 얘는 15 곱하기 40 600인가요? 1.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두 항의 값이 601이 되거든.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601이 아니라 601을 8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괜찮아요? 네.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다면 잘한 거예요. 네. 7, 8에 56, 560.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41이었구나 까지가 되는 거지. 괜찮죠? 네, 잘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그냥 하는 김에 쭉 비슷한 문제들 다 연습해 볼까? 대답 마무리로 넘어갑시다. 36쪽 되세요. 요거 그냥 과제할 때는 그냥 알아서 정리하던지 다시 풀던지 해. 12번, 13번 가봅시다. 오늘이 일요일일 때 15의 7제곱 1후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시오. 이게 하나도 실용적이지 않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럼 어떡해요. 뭐 알았으니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자, 36페이지입니다. 12번. 오늘은 일요일. 자, 15의 7 거듭 제곱일 후가 무슨 요일인지 구하래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느낌이 오니? 이 문제가 그냥 아무 숫자나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게 15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15가 아니라 다른 숫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15일까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할래? 뭐 써봐야죠. 네. 14 더하기 1이라고 할까요? 물론 얘를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일주일은 7일이잖아. 그럼 7일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이런 거야. 자, 봐봐. 무슨 요일인지를 알려면 며칠이 지나가는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지나간 날짜를 7일 단위로 끊어버리면 되지. 7의 배수로 끊어버리면 돼요. 7의 배수를 끊고 나서 만약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뭐야? 아무튼 뺑뺑뺑뺑 돌고 나서 3일이 남은 거잖아. 월, 화, 수.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 되는지는 결국엔 7의 나머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괜찮아. 그럼 사실 방법은 이거 두 가지다. 14 더하기 1로 나눠도 되고요. 7 더하기 8, 사실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7이 나중에 덩어리로 남을 거잖아. 나중에 7에 거듭제곱 있는 애들은 어차피 다 지워버리면 된다고요. 7이 없는 것만 딱 구하면 되거든. 사실 이제 이게 더 좋은데, 근데 여태까지는 모 더하기 1 이런 것만 우리가 해봤잖아. 이거대로 사실 가도 사실은 되죠. 왜냐하면 14도 7의 배수라는 건 다 아니까.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14 더하기 1의 7거듭제곱이라고 해놓고 이걸 한번 전개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자, 이제 요거는 과제일 때쯤 되면 여러분 연습해서 잘 하시겠죠. 7C 0이고 14가 7개 뭐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7C 1이고 14가 6개 뭐 이렇게 갈까? 자, 선생님 항상 교과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개수는 뒤에 있는 1의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1이 1개. 자,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자, 끝에서 두 번째는 7C 6이고 14는 1개가 있겠죠. 더하기 7C 7 이런 식이죠. 되지. 됐잖아. 우리는 무슨 요일인지 알고 싶다?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7일 단위로 계속 다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7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저 달력에서 7일 7개 단위로 탁탁탁탁 치워버리겠다고. 7로 나눠버려. 자, 요걸 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14 안에 7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 알잖아. 그럼 결국 7에 나눈 나머지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누어 떨어지겠죠. 얘만 남네요. 하나밖에 안 남은 거지? 네. 월요일이겠죠. 괜찮죠? 네. 앞에 사실 이 문제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얘들 13번은 그럼 너네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13번 너네가 답 그냥 바로 적을 수 있겠니? 13번 그림 봐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하키스틱 패턴 그걸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밑에다 한번 써볼래? 뭘 구하면 되는 건지? 한번 유추해서 밑에다 써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밑에다가 바로 탁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대각선의 합이 바로 탁 꼬부러져 있는 꺾인 부분의 값과 같다. 요 대각선의 합이 꺾인 부분에 있는 숫자와 같다. 대각선 두 줄이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결과도 두 개지 않을까. 그치? 그림 막 더 안 그려도 괜찮죠. 자, 해봤니? 색칠된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두 줄인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왼쪽 줄부터 봅시다. 2C0, 3C1, 4C 이런 식으로 쭉 오는 것. 맨 아래 10C8까지 쭉 더하면
10, C8 그 바로 아랫줄에 꺾인 부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값이 뭔지만 찾으면 되는데 보이니? 바로 아랫줄 이게 뭔지? 11, C, 네, 8 되는 거죠. 이렇게 꺾이면 요 방향으로 지금 아래 값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아랫줄이니까 11, 11번째 줄 11C 8. 그럼 당연히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값을 쭉 더해서 내려오면 바로 옆에 거니까 11C 9.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두 개의 합을 사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계산할 거 아니죠? 다시 요 두 개는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요 아래 역삼각형 아래에 있는 거 12, C 9가 되죠. 아, 갑자기 혼란스러웠네. 네, 알잖아. 여기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R 값이 똑같다는 거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한 줄 아래 12C 9. 우리가 찾는 건 결국 요거 하나야. 그 색깔 칠한 부분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연습해 보시면 지금 오늘 했던 것들은 거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2시간 고생했고요. 1단원을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까지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수능 특강 2강의 유제 레벨원 요만큼 풀어 오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진짜.